최근에 유퀴즈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게임 이론 전문가인 한순구 교수님이 출연해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애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게 사실은 게임 이론이다. 사업에서도 게임 이론을 알면 협상력과 판단력이 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사장님들의 그런 경영 현장에서 곧바로 접목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 컨설팅 김경중입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면 혹시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경제학이나 수학 전공자가 배우는 전문 이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 이론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이나 사업에서 늘 마주하는 상대방과 내가 얽힌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거래처와 계약할 때, 고객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심지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할 때도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양보하면 상대방이 날 더 압박하진 않을까? 혹은 내가 먼저 제안을 해야 상대가 믿고 협력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죠. 한순구 교수님께서는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게 게임 이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만 머릿속에 넣고 사업을 하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훨씬 이득이겠구나 라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먼저 게임 이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범인 두 죄수가 각각 따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입을 닫으면 형량이 가벼워요. 그런데 혹시 저쪽이 나를 배신하고 먼저 자백해서 가벼운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둘 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손해를 더 크게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사업에서도 중요하냐면 서로 협력하면 좋은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나도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몇 기업이 우리 너무 박리담회 하니까 이제 단가를 조금씩 올리자고 합의를 시도해도 막상 한 기업이라도 이 틈에 혼자 단가를 더 내리면 시장 점유율을 다 먹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몰래 배신을 하면 결국 모두가 신뢰를 잃고 시장판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은 서로가 배신할까봐 두려워하면 오히려 전부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고 협력하자니 상대가 배신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기적 신뢰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한 번의 배신보다 장기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셨죠. 또 이번에는 홀드업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 용어로 인질이 되었다는 뜻인데 한순구 교수님은 이걸 아주 재미있는 연애 에피소드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렌지색으로 심지어 안경까지 주황색으로 바꿔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그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면 정말로 상대방이 날 소중하게 대해줄까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한테 빠져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사업에서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 하나만 바라보고 전부 맞춰줄 때 기계설비, 품질기준, 납품시간, 심지어 납품 단가까지 전부 대기업의 요구대로 세팅해버리면 나중에 대기업이 조금만 더 싸게 해달라고 해도 나는 그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곳에 납품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홀드업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무조건 100% 맞추지 말고 최소한의 대체 루트를 마련하거나 설비 투자를 할 때에는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는 조항을 계약에 넣어둔다든지, 심지어 결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머리색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도 확실한 확약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내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야 상대도 함부로 날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름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또라이 전략입니다. 한순구 교수님께서 인터뷰 중에 총을 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이 이론의 핵심은 상대가 저 사람은 진짜 무서운 결정을 할 수도 있어 라고 믿게 만들면 협상에서 상대방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조건이 아니면 당장 문 닫을 거야 라는 배짱 같은 선언, 또 나는 정말 쉽게 그만둘 수 있어 하는 직원의 태도, 실제로 약간 과감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또라이 전략을 쓰면 정말 리스크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난 진짜로 이 협상이 깨져도 괜찮아,
혹은 정말로 이 회사를 다른 데로 옮겨도 괜찮아 등등 플랜 B가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가 정말 핵을 쏠 수도 있다고 상대방을 위협해서 심리적 우위를 얻으려고 했다는 역사적인 사례도 유명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양날의 칼이라서 잘못 쓰면 나만 크게 다칠 수도 있죠. 사업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M&A 협상에서 우리는 인수에 목매는 게 아니야 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현장에서 우린 이 조건 안 주면 딴 투자자 찾을 거야 라면서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얼핏 무모해 보이지만 이게 먹혀들면 상대방이 한 발 물러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임 이론의 대표 사례들을 사업 현장에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볼게요. 첫 번째는 협상과 계약 전략이에요. 가격 협상, 납기 협상, 공급 물량 협상 등 거의 모든 협상은 반복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얻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 서로 배신보다는 상호 이익이 더 커진다고 느끼도록 설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직원 보상과 승진 시스템이에요.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줘도 그 부하는 다음에도 이 사람이 나를 승진시켜줄까? 라고 계산한다는 점이었죠. 이처럼 직원과 회사 사이에서도 하나의 게임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나를 승진시켜줬으니까 충성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원 입장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게 이득인가?를 계속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갈수록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구조, 예를 들어서 스톡옵션, 성과급 등을 만들어주면 서로 윈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과 시장 진입 전략이에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할 때 경쟁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게임 이론적 사고예요. 내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면 경쟁사가 움직일 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전략 트리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홀드업 문제를 예방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내가 100% 종속되지 않도록 대체 판로를 몇 개 발굴해 두거나 합작 투자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나누어 갖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없으면 너희도 곤란해 라고 느끼게 하는 장치들이 사실은 게임 이론적 균형을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한승구 교수님이 설명하신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들, 또 대표적인 사례들을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게임 이론의 매력은 수학, 경제학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심리를 다루는 정치이자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님도 인터뷰 말미에는요, 결국 버티고 끝까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취지로 곰돌이 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이나 거래, 직장 내 이슈들을 게임 이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해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